원래도 삶이라는 게 통제는 안 되지만 사랑은 더더욱 통제가 안 될 거고 내 마음 상대방 마음 무엇 하나 결국에는 이건 내던져보고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좀 내던져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함광성입니다. 상담심리사고요. 경기도 안양에서 어바웃심리상담센터라는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고 책도 쓰고 뭐 글도 쓰고 또 간간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누구도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싶으신지. 네,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예측이요. 타당한 예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버림받을 수 있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연애하다가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뭐 사실 우리 삶에서 뭐든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령 뭐 제가 여기 오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를 버리지 않았지만 어떠한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헤어지시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버림받을까봐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안 하게 되겠죠. 기대를 안 하게 된다든지 다가가지 않는다든지 마음을 주지 않는다든지 자꾸 뭔가 확인하게 된다든지.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그 버림받을까봐라는 그 예측을, 그 위험성을 0%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 내가 버림받을지도 몰라라는 이 결과를 통제할 수 있겠지. 뭘 해도 그런 일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하실 수 없을 거라고요. 통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 아닌 일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선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비이성적인 영역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말 그대로 한정 감정적인 영역의 것이라서 원래도 삶이라는 게 통제는 안 되지만 사랑은 더더욱 통제가 안 될 거고 내 마음 상대방 마음 무엇 하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내던져보고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좀 내던져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생선 조림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뭐 죽을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선을 안 먹어요. 걸릴 수 있죠. 사실은 제가 먹으면. 그래서 전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생선조림 정도는 제가 평생 안 먹고 살아도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사랑을 안 하고 살기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살기엔 삶이 빈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건 결국 내던져 보셔야 된다. 결과를 통제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좀 버리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책 읽어보니까 타인 중심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런 분들이 연애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이타적인 거랑 조금 여기서 말하는 타인 중심적 관계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챙기고 상대방도 챙기는 게 아니라 나는 안 챙기고 타인만 챙기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게 연애에서도 이렇게 연애하시는 분들이 이제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참 제일 큰 문제는 타인의 욕구를 채워주는 건 그래요. 좋은데 이제 그러면서 내 욕구를 안 채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라고 했을 때 제일 좀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식욕으로 생각해보면 같이 식당을 갔는데 저 사람은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저 사람만 먹여주고 나는 배가 하나도 안 부른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또 큰 어려움은 내 욕구를 표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 나는 뭐 저게 먹고 싶다 이런 표현조차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표현을 했는데 저 사람이 뭐 배고파 했는데 뭐 무시를 하거나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원망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표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배는 고프니까 원망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노가 향할 곳이 없는 거죠. 분노라는 감정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대상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분노가 자기 내부로 돌아올 거고, 그래서 자기 내부로 돌아오는 분노를 또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걸 우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내부를 향한 공격, 가설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우울해지고,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상대방은 얘가 왜 이렇게 우울한지도 모르죠. 표현도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혼자 외롭고, 혼자 슬프고, 그 감정을 또 나누기도 어려워지고 앞단에 표현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고립돼 가는 게 이런 타인 중심적인 연애를 하는 분들의 제일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 중심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유형으로 좀 성격 형성이 된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모든 뭐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만 어떠한 패턴이 생겼다는 건 과거 어느 시점에는 그 패턴으로 살아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을 거고 그게 마치 어떤 생존을 위한 동아줄처럼 작용했던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타인 중심적인 그 방식이 분명히 유용했던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린 시절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유용했던 동아줄인데 지금은 이제 그 동아줄을 잡고 있느라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있기 때문에 동아줄을 좀 놓는 그리고 다른 줄을 잡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를 위한 팁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막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변화됩니다. 이런 건 세상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변화를 위해서 특히 내가 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제일 중요한 게 속도를 늦추고 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하던 걸 의식하게 되는 거. 문제가 없을 땐 그걸 늦출 필요도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농구를 좋아해요. 농구가 취미인데 예를 들어 제가 슛을 쏘는데 되게 잘 들어가요. 늘 쏘던 대로 쏴도. 그러면은 뭐 의식이고 뭐고 할 게 없는데 슛이 안 들어가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세가 어떤지부터 그러니까 평소랑 똑같이 하되 굉장히 느리게 해가면서 어디가 문제지? 다리가 이런가? 팔이 이런가? 뭐 손끝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식해가면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이랬나? 조금씩 바꿔보고 조금 바꿔보고 이렇게 돼야 변화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뭐 이건 타인 중심적 관계일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지 않고 억지로 천천히 살펴보면서 가는 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제일 먼저죠. 두 가지 단계죠. 결국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내는 거, 이 두 가지라고 전 생각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냐 라고 한다면 저는 앞단계 알아차리는 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알아차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변화를 위한 용기들을 내야 될 텐데 막 예를 들어서 굉장히 타인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해 살 거야 뭐 이건 쉽지 않을 거예요. 살아온 그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왜 이런 느낌을 혹시 가위 눌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위 눌렸을 때 풀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새끼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안 움직이고요. 새끼손가락만 움직여야지 이렇게 할 때 조금씩 움직여지거든요. 이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타인 중심적인 선택과 행동들을 해왔다고 할 때 내가 또 이런다 이런 걸 많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나를 위한 선택들을 하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막 어느 정도로 사소한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도 이제 내가 그걸 원한다면 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고 더 사소하게는 뭐 먹으러 갈까 이런 거에서도 너 먹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먹자고 하는 거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정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을 때도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렇더라도 뭐라도 내가 선택하는 거 그중에 아무거나라도 내가 선택하는 거 그런 행동들을 제가 이런 모든 뭐 이런 강의나 유튜브에서 하는 말인데 억지로 하셔야 돼요. 절대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요. 억지로 선택해보셔야 변화가 시작돼요. 해로운 걸 아는데도 그걸 계속 할 때는 그걸 안 했을 때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막상 그렇게 해봤는데 별일 안 생긴다라는 걸 온몸으로 경험해봐야 그 공포가 극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으로 안 하면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막상 조금 나 중심적으로 해봐도 그렇게 큰일이 안 생기네?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셔야 그래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